열차 운전사라면 밖에 머물러 주세요. 고큐 호텔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너무 멋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모습을 내려다본다. 이것 목이 완전히 말랐어요. 나는 부끄러워서 목소리를 가렸지만 오토의 말의 깊이를 깨달았다. 너무 추워서 눈이 멀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충실했고 나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샹들리에의 반짝임이 느껴질 정도로 강렬하고 기분이 완전 상쾌해집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토가 나에게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식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하루 종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라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와 통화 중인 것 같습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의 마음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평범한 주부이셨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면서 SNS를 활용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올린 사진이 입소문이 났다. 항상 형제들 위에 모셔져 있던 사쿠라바 그룹의 마스코트 캐릭터 사쿠라돈. 사쿠라돈은 아버지와 회사 사장, 어머니에게 경의를 표하는 너구리 인형입니다. 귀엽고 깜찍해서 집 여기저기에 놓아두었습니다. 사쿠라돈 뒤에는 고급 화장품이라고 불리는 화장품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여자는 그런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인기 있는 뷰티 인플루언서가 되셨습니다. 그는 콘서트와 잡지 인터뷰로 인해 종종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회사도 어머니 SNS도 엄청났어요. 그랬다. 내가 원했던 것은 가족끼리의 저녁 식사나 간단한 나들이였다. 나는 반 친구들의 고통을 원했습니다. 내 꿈은 샐러리맨과 결혼하는 것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에 충분한 월급을 받고 비록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매일 밥을 먹습니다. 나는 그것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늘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점심으로 집에서 만든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원이 되면서 세상에 손자위임 같은 것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배웠다. 저는 사쿠라바 그룹과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와 관련 없는 회사가 나를 나로 받아들여줄 거라 생각했다. 그랬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사쿠라바노 오조사마라는 말을 듣게 된다. 사쿠라바 그룹의 성지가 우리 회사에 합류했을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제가 맡은 영업부 선배님들과 상사분들은 항상 저에게 정중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통 나 같은 여직원은 영업사원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보고 배운다. 베로틱하다고는 했지만 저는 영업보조원으로서 자료정리, 담당자에게 안부편지 보내기 등의 간단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직업뿐이었다. 시간 내에 전화를 받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더라도 전화기를 내 앞에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사쿠라바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할게요. 매니저는 웃으며 말했다. 그런 안타까운 선택들로 가득 찬 직장을 다니는 것은 나에게 고통일 뿐이었다. 동기 때문에 소리 지르거나 전화로 사과하는 등 어떤 것도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황에 점점 더 불만족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바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학 온 선배 이노우의 쇼타입니다. 전화를 왜 안 받아요? 앞에 사람이 없으면 왜 전화를 못 받나요? 얘들아, 어디에서 전화가 울려도 필사적으로 전화를 받으러 갈 것입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내 머리를 망치처럼 때렸습니다. 사실 매니저님이 굳이 뽑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있는 전화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부끄럽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여유 시간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주도권을 잡을 것입니다. 그 결과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후토시 씨에게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를 사랑하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쇼타는 학교에 다녔던 회사로 돌아왔고 더 이상 그와 대화를 할 수 없게 됐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나에게 가혹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정확한 포인트를 알려준 쇼타상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다. 이해되다. 주변 동료들의 도움으로 그분들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접근. 그녀는 여자친구가 없는 싱글인 슈타 선배와 성공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했고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됐다. 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살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 직함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기업인 사쿠라바 그룹의 사장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슈타에게 자신이 평범한 직장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말했다. 아버지 회사 얘기를 하면 슈타상이 변할까 봐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전업주부로서 남편 월급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사치스러운 여유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대량 구매합니다. 고기, 생선, 야채 등을 조금씩 나누어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마음에 드는 몇 가지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쇼핑할 때 굳이 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할 내용이 없습니다. 부모님 집에 오면 식탁에 앉아서 따뜻한 풀코스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 마술처럼 나타납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그 자리에서 요리의 기본도 배웠고 영양학도 배웠다. 그것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량이 부족한 슈타는 소금 섭취를 최소화하고 지방 섭취를 최대한 줄여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찾아오는 댄서 마이상입니다. 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다가 최근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여기 있어요. 마이와 그녀의 남편은 강한 가족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의심은 그들이 아직 어렸을 때 우연히 사라졌고 그 이후로 나는 그들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친척집에서 서로를 보살펴왔지만 늘 서로에 대해 좁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나는 친척집에서 나와 지금까지 마이와 함께 살고 있다. 결혼 후 우리는 현재 아파트로 이사했고 마이상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처로 이사했어요. 마이는 늘 힘든 일을 겪었으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외동이었기 때문에 여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나도 이런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언젠가 멋진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는 말했다. 솔직하고 귀여운 줄 알았는데 점차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뭐, 저녁은 이게 다야.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마이상이 불규칙적으로 찾아옵니다. 원래는 2인용으로 준비된 저녁 식사를 3인이 나누어 먹기 때문에 1인분 양이 적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내 분량을 조금 제공합니다. 오늘은 새우튀김이었는데 제가 새우튀김을 다 마이 뱃속에 넣었네요. 사이드 샐러드와 미리 만들어 놓은 기리보시 무조림이 모두 익어 있습니다. 반찬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매실장아찌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은 마이상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반찬을 빼도 반찬이 부족하다고 투덜댑니다. 야,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이가 기분이 좋으면 남편도 만족한다. 가족을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한마디라도 드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녀의 결승전에 대한 나의 불신을 만든 것은 마이가 한 말이었다. 와, 이게 뭐야?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다. 마이사는 늘 차려내던 삶은 음식의 맛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한 입 베어 물고 토했다. 남편의 건강을 고려하여 국물을 더 많이 넣고 소금을 덜 넣고 끓인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먹어보고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네. 동생이 살이 빠진 이유는 그렇게 나쁜 음식을 먹어서이다. 건강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 같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혈압은 기존 질환이므로 식이요법을 통해 조절해야 합니다. 30대가 되면서 체중이 5kg 정도 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유도 모르면서 맛이 어떤지 사람들이 알려주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남편은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 순간 참을 수가 없어서 설거지를 하겠다고 해서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씻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마이가 집에 돌아온 뒤에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았나요? 저는 당신의 건강을 조심해서 매일 소금 섭취량과 설탕 섭취량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또한 내가 건강한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울면서 항의했다. 그 사람은 나름의 방식으로 내 건강을 배려한 것 같아요. 만약 내가 거기에 당신의 어깨를 얹는다면 마이의 친절한 마음을 짓밟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에 울지 마세요. 나는 소파에 누워서 말했다. 나는 항상 억압받고 있는데 왜 눈치채지 못하는 걸까요? 나는 그 말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남편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 확신해요. 그런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남편이 휴대폰을 두고 목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보니 은행 앱의 이체 화면이 나왔다. 고액의 이체 대상은 내 계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라 휴대폰을 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달, 지난달, 매달 돈이 이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목욕에서 나온 남편에게야. 매달 마이에게 돈을 너무 많이 이체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니요, 나는 물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 너무 시끄러워라고 하더군요. 내 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는 내 휴대폰을 빼앗고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매달 그렇게 많은 돈이 마이로 이체되는 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마이 때문에 싸웠다. 아무것도 모르고 겉으로는 그냥 동거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커플임에도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매일의 식사와 큰 월별 이체 같은 것, 최근에는 마이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당신은 참 끈질기네요. 당신은 나를 그렇게 믿을 수 없나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의식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나를 옆에서 바라보며 콧방귀를 뀌는 마이상. 우리 둘 사이에는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상황은 몇 달째 지속되고 있다. 제가 한계에 도달하려던 순간 남편이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특별한 장소로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저녁 식사 후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저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무뚝뚝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그가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혀를 내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다 짐작하고 알았어 준비할게라고 하더군요에 나는 대답하고 계속해서 저녁 식사를 청소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그는 다시 끈질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남편의 표정을 보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데이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나는 그것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랬다. 다음 날 나는 남편을 내려놓고 긴자에 있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 전에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세요. 평소 개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는데 오늘은 특별했어요. 꼭 맞추고 싶은 드레스가 있었어요. 이번 달 잡지에서 본 와인 레드 드레스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입구에 다가가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있는 마네킹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와, 아름다워요. 그렇게 말하고 드레스 원단을 만져보니 너무 가까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고 지금 살 수 있는 옷은 온라인에서 싼 옷밖에 없어요. 같은 옷을 계속해서 입기 때문에 알약 리무버를 사용하여 계속해서 제거합니다. 있습니다. 우연히 가게 안의 거울을 보니 허름하고 긴자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매일 남편을 이렇게 대해야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긴자 매장에서 이런 옷을 입어도 매장 직원이 그렇게 대해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환영, 뭔가를 찾고 있나요? 점원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네, 사실 남편과 크리스마스 데이트 때 입을 드레스를 찾고 있었는데, 그리고 괜찮으시면 그냥 와인 레드 드레스를 입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머리에 쌓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몸을 떨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르우모, 내가 너랑 같이 가겠다고 누가 말했어? 마이와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당신은 단지 운전자일 뿐입니다. 밖에서 기다리세요. 그는 차갑게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위의 모든 것이 하얗게 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늘 남편과 레스토랑 데이트를 즐기려고 했는데 드레스를 선택하고 머리를 다듬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결혼 반지도 끼고 다녔어요. 남편과 마이는 서로 팔짱을 끼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내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돌아보더니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운전기사를 혼자 두고 빨리 가세요. 재미있는. 그녀는 남편에게 과장되게 권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걷기 시작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반대편에서 자신이 매니저 신호라고 이름표를 달고 있는 남자가 그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나를 향해 걸어왔다. 이노우에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마이가 예약한 손님들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큰 형님은 대단해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신호다상이 내 옆을 지나가더니 아가씨, 당신을 마지막으로 본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내 앞에 서서 깊이 절을 했다. 식사는 최상층에 있는 스위트룸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말한 뒤 그는 나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안내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하고 신호다를 따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잠깐만요. 우리는 이노우에 진우에 예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운전수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막았습니다. 신호다 씨, 아니요. 실수가 아닙니다. 그는 다시 나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좀 이상해요. 형님 몇 번 말해보세요. 매니저님, 오늘 이노우에 쇼타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해주세요. 매니저는 태블릿을 열어 예약 현황을 확인한 다음에 이노우에 쇼타 씨 두 분의 예약이 확실히 접수되었습니다. 나는 태블릿을 닫고 다시 쇼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이노우에 쇼타 씨는 5층 레스토랑 플로어를 예약했습니다. 2층 뒤쪽에 레스토랑이 있으니 이용해주세요. 신호자 씨가 가리킨 방향의 식당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큰 식당이다. 트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우리를 지나 식당으로 들어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나는 들어갔다. 아니요. 그렇다면 스위트룸도 안내해주세요. 운전사가 다정한 게 이상해요. 남편은 낙천적인 성격으로 신호자 씨에게 접근합니다. 아쉽게도 스위트룸은 없습니다. 신호자 씨는 우아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럼 이 사람을 취소하고 통과시키세요. 그 말을 듣고 신호자 씨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예약을 하신 경우에도 저희 호텔 VIP 회원이 아니시면 스위트룸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입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호자는 남편이라도 그만하면 됐어 라고 말하고 싶을 듯한 표정으로 남편과 마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마이가 말을 이었다. 왜? 재미없지. 이 사람은 내 동생이 일한 돈으로 살아요. 좋아요. 나는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이는 승리의 표정을 짓고 있다. 신호자 씨는 차분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아가씨의 가족은 이 호텔이 설립된 이래로 VIP 회원이었습니다. 최상층에서의 식사는 자연스러운 대접입니까? 그리고 신호자 씨의 말에 두 사람은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다. 사실이기. 풍경은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특별한 VIP만이 출입할 수 있는 스위트룸을 나만의 공간으로 소유하고 내려다보세요. 보기는 훌륭했다.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싫을 정도로 무시당했다.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불안과 두려움, 분노가 확 느껴지더군요.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짓밟고 나를 운전기사라고 불러준 점을 용서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샴페인 잔을 들며 나는 결심을 굳힌다. 기혼 서류를 맡기고 내일 집을 나갈게요.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샴페인을 단번에 마셨다. 그때 40층 아래 레스토랑에 시끄러운 대학생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남편과 마이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 좌석은 이미 만석이고 중앙에 있는 큰 테이블 옆에는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좁은 좌석도 있다. 마이의 눈에는 패배와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너무 화가 나서 차려진 음식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웨이터가 나를 여러 번 불렀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들을 수도 없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우월한 표정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나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손끝이 떨리고 내 손이 유리잔을 꽉 쥐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 폭동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집에 있던 모든 소지품을 기내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결혼 반지를 빼서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믿기지 않을 것 같지만 내일부터 발을 땅에 단단히 붙이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나는 커다란 기내용 가방을 끌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퇴근한 여자가 당황스럽고 짜증나는 표정을 지을 것 같아 우울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문을 열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실에서 뛰쳐나오셨다. 그리고 와카나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셋은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좋아요, 엄마. 저는 와카나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누더기 옷을 입게 되어서 살이 많이 빠졌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안심하고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반겼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회사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부단히 노력한 결과 사쿠라바 그룹은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역할 분담이 명확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면서 아버지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어머니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신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나의 주된 일은 책과 기사를 쓰는 것이고 대부분 집에서 일합니다. 있습니다. 외로웠던 어린 시절이 거짓말 같았는데 이제 돌아오니까 좀 그렇네요. 두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 같다. 남편과 상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부모님 집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얻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께 회사의 직장인으로 채용해달라고 부탁한다.으로. 아버지는 곧바로 본사 인사과에 연락해 새해부터 저를 돌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되었다. 그럼 새해까지 푹 쉬겠습니다. 내 생각엔 그것이 당신에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시에 따라 피팅룸에 들어가 드레스를 입어봅니다. 거울을 보니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점원은 매우 친절합니다. 이 드레스는 입는 사람이 선택하는 신데렐라 드레스라고 하네요. 고객님의 체형에 따라 체형에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착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최고의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아래로 바라보았고 드레스와 가방에 어울리는 힐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점원이 왔습니다. 이 옷을 입고 남편과 데이트하는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이제 이 옷을 모두 싸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피팅룸에 커튼을 닫고 입고 있던 보송보송한 옷을 입었다. 녹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점원의 입이 벌어졌다. 아이브랜드 옷과 힐, 가방을 신고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여자를 볼 줄은 몰랐다. 구매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라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점원은 계속해서 입어봤다. 사업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까지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은 점원에게서 큰 종이봉투를 받았습니다. 나는 가게를 떠난다. 예전에는 이런 생활이 흔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뒤 소소한 저축과 소소한 할인 쿠폰의 온갖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나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조금 신났지만 남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느낌이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가게를 나오면 미용실에도 약속을 잡아요. 나는 방을 꾸밀 때 모서리를 깎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오리오와 약속한 날을 계속 기다렸고 마침내 12월 24일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근 후 남편을 데리러 호텔 내부 레스토랑으로 갈 예정이에요. 미팅 장소는 가장 가까운 역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도로가 혼잡할 것 같아요. 일찍 떠나지 않으면 미리 준비한 와인 레드 드레스에 소매를 끼울 뻔했다. 거울 앞에서 웃으세요. 예약한 미용실에 시간 맞춰 도착해서 드레스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요청했어요. 한 번도 페어링 해본 적 없는 와인 레드 컬러가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완료되었습니다. 미용실 앞치마를 벗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슈타 씨와 둘이서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됐네요. 생각하면 더욱 기분이 좋아집니다. 손가락에 결혼 반지, 평소에는 끼지 않는 결혼 반지도 사랑받는 느낌을 주네요. 미용실을 나와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약속 장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드라이브 데이트를 자주 하곤 했어요. 어쩌면 그때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나는 차를 시동했다. 남편은 길가에서 손을 흔들고 차에 타면서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나쁘다. 그런 다음 레스토랑으로 향하세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결국 나는 남편의 미소를 좋아합니다. 나는 행복한 기분으로 호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 두 사람이 로비로 향하자 그곳에는 마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형님이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마이는 활짝 웃는 얼굴로 남편의 가슴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나와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마이는 더 젊고 더 멋져 보입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도 내지 못하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교통량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이의 부어오른 뺨을 만지며 말했다. 마이 씨는 왜요? 결국 오늘은 우리 둘만의 크리스마스 이브 데이트인 거겠죠.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징어 아버지는 나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내 안에서 완전히 다시 쓰여졌습니다. 노력 중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한 해가 끝나고 일을 시작하면 나의 새로운 삶도 시작될 것이다. 제가 아버지 회사에 입사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대우받을지 늘 걱정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다들 평범하고 이전 회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손해를 보는 일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야자키는 자신의 나날이 계속해서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쿠라바 그룹의 공식 SNS에는 수많은 비판적인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물질이 포함된 사쿠라바 그룹 제품 사진을 게재한 게시물로 시작됐다. 직원의 과로사 은폐, 경영진의 은밀한 거래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사진과 함께 여러 계좌에서 한꺼번에 보냈네요. 추천 칼럼은 모두 사쿠라바 그룹의 사기 관련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반 유저들은 이 글이 사실인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었고 사쿠라바 그룹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빅스트림 유저들은 해당 사이트를 사쿠라바 보이콘이라며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공격하고 있다. 나는 먹혔다. 회사 내에서도 이러한 불안한 움직임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들 걱정하고 다들 기분이 좋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를 더욱 괴롭히는 것은 호텔 직원인 시노다에 대한 인신공격이었다. 인터넷상에서 시노다 구청장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다. 호텔 음식에 이물질이 섞여 있다는 소식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시노다시 파견자 민원 전화 및 대량 예약 취소로 운행 불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호텔 측은 시노다구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사쿠라바 그룹과 시노다구 유통에 대한 공격 공통 분모는 바로 나다. 나는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로 마이와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무대 뒤에서 끈을 당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물었다. 사실 마이상은 아버지 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이 아닌 수천 명의 사람들과 동시에 협력하여 회사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나는 공격하고 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유일한 것은 그런 일을 하려면 수십억 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입을 열었다. 실제로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의 보험금과 상속금 총액이 50억 엔이었습니다. 후임자로부터 권리를 물려받은 오해 씨는 자산 중 약 40억 엔을 마이 씨에게 양도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알았지만 재산이 많았지 남편 모바일 앱에서 본 이체 내역이 그 유산이더군요. 마이는 6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마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나는 연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좋은 남자를 찾아 결혼할 때까지 나는 항상 그를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거기에 두고 내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와카나와 결혼한 이후 마이는 달라졌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들은 나를 용서해 주었고 점점 커져만 갔다. 사실 그 사람이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이가 변했다는 걸 느꼈다. 어쩌면 와카나가 솔직하고 친절하고 나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또한 내 여동생이 사랑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와카나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했는데 마이가 나를 엄마처럼 봐준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건 질투야. 나는 그가 내 동생을 데려갔다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나와 내 남편 사이의 관계를 긴장시키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요.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고 오랜
침묵이 이어진다. 나는 오랫동안 마이의 통제하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마이에게 전학 온 이력을 증거로 받는다. 이 돈의 이동은 마이의 범죄를 증명할 것입니다. 저는 매니저인 시노다 씨로부터 받은 서류와 남편의 계좌 이력을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즉시 여러 곳에 연락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나는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몇 달 후 경찰은 마이의 집을 조사합니다. 대량의 위조 문서와 거래 증거물이 발견됐다. 동시에 요원들은 신문을 받았고 요원들은 돈을 통해서만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범죄를 인정하고 마이가 그들을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가르침은 마이의 범죄를 뒷받침합니다. 자택조사 구역의 날이었는데 이른 아침 산책을 하던 중 마이 씨 아파트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중 흥미로운 분위기를 느끼며 입구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이가 경찰에 둘러싸여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타려던 마이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다. 나는 올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보고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내 마지막 가족을 빼앗아가게 둘 수는 없어요. 너무 더웠어요. 당신 같은 부모님을 둔 아마짱은 부자와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마이의 눈에는 분노와 질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진심으로 마이상에게 말했다. 나는 가족 배경에 관계없이 쇼타 씨를 좋아합니다. 아니, 절대 안 돼. 결국 수만 개의 계정이 한꺼번에 공격을 받은 셈이다. 둘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불행은 계속된다. 회사 내에서 이 사태의 원인이 나였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만났다. 시기상 레이조 사장이 회사에 온 뒤부터 안 좋은 소문이 돌았다. 원이 회사에 합류하면서 그의 명성이 훼손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추측이 나왔고 나를 향한 직원들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랬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계속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를 통해 뜻밖의 인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제 이름은 시노다이고 호텔 매니저입니다. 전화로 내 이름을 들었을 때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시노다 감독님, 그때는 그렇게 방어적이었지만 해고되기까지는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친해지지 못해서 미안해요. 내가 사과하자 시노다 씨는 아니, 그건 터무니없다고 대답했다. 저는 오랫동안 사쿠라바 그룹의 일원으로서 사장과 그의 부인,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관리자로 일해왔습니다. 나는 그 부인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보답하고 싶지만 제가 스스로 조사를 좀 해본 결과 몇 가지 자료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하고 싶습니다. 시노다 씨가 호텔 프런트맨에게 맡길 예정이므로 시간이 있으면 직접 가서 가져가세요. 그는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퇴근 후 호텔로 가서 재료를 가져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되었다. SNS 루머로 인한 피해의 주범은 마이였다. 대규모의 조직적인 SNS 공격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아론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또한 공작원과의 거래 기록 및 주간 신문 기자에게 지급한 기록도 포함됩니다. 끝났어 문서에는 많은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주간지 기자야.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간 신문에 기사가 실리게 된다는 뜻인가요? 그게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만두고 싶었던 전부였습니다. 주간 신문은 아직도 대중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높다. 계절이 바뀌면서 마이의 재판이 시작된다. 혐의에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의뢰방해 등이 포함된다. 재판에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대부분을 이용해 조직적인 공격이 잇따랐다. 분명해졌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나와 남편 마이는 단 한 번도 객석을 쳐다보지 않았다. 아무런 표정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재판은 계속된다. 제가 판사의 질문과 경찰의 조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마이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 직원들과 부모님 모두에게 많은 폐를 끼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마이는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으며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엔을 선고받았다.
보상으로 이산을 잃었고 마이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과 나는 아무 말도 없이 법원을 떠났다. 메인 스트리트에 도착하기 직전에 남편과 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재판은 끝날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나란히 앉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떠나려고 했을 때 남편이 말했다. 사실 저는 마이와의 상생관계를 끊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상담을 하러 가는데요. 반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까? 좋아요. 너와 나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웃으며 나만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목적지는 사쿠라바 그룹 본사입니다. 회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고 이제 부사장으로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지만 회사의 사장이신 아버지께서 엄격하면서도 친절하게 지도해주신 덕분이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본사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번 만찬은 마스코트 캐릭터 사쿠라돈의 신상품 출시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거짓말이다. 사쿠라바 그룹은 이번에 좋지 않은 이미지로 인해 비난을 받았고 SNS에서 그 이름이 여러 차례 거론됐다. 하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은 바로 사쿠라돈 붐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예전 게시물이 다시 입소문이 났고 오늘은 대통령이신 아버지와 인플루언서인 어머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녁 식사에도 참석할 것입니다. 나는 이 대규모 사쿠라돈 프로젝트의 리더이다. 모임을 위해 모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